안녕하세요. 금요일의 특별 코너 금주한방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급의 흐름으로 이번 주를 정리해보고 또 투자자분들의 사연과 고민으로 다음 주를 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금요일에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송률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뵈니까 좋네요. 좋으시죠? 예, 뭐 일단은 가까이 있으니까 뭔가 좋은 것 같고요. 네. 예,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한 주 이제 원테이크로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특집 코너로 길게 준비한 만큼 참 알찬 이야기들 많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됐던 종목들 탑10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지금 기관 순매수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1위는 네이버가 차지했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죠.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이번 주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현대로템이 차지했습니다. 3위는 오늘 신고가를 경신한 삼성전기가 이름을 올렸고요. 4위는 HD현대미포, 5위는 한화오션이 자리했네요. 이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됐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3% 강세를 보였죠. 호재도 있었는데 잠시 후에 깊게 풀어보도록 하고요. 2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위는 기관 매수세 1위에 오른 현대로템이 외국인 순매수 3위에도 올랐습니다. 이 점도 조금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HD현대일렉트릭과 현대모비스가 나란히 자리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 중에서 특징주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랜만에 네이버의 반등세가 이번 주에 이어졌습니다. 최근 2달간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참 많이 팔았는데 이번 주에 기관의 매수세가 5거래일 연속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어요. 이제는 좀 상승의 신호탄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네이버 저희가 저번 주 이 시간에서도 다뤘던 종목인데요.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5거래일 연속 기관 같은 경우는 순매수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네이버가 부진한 이유를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해외에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상승을 견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단순히 이제 AI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지면서 지금 강하게 조정을 받았었는데 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을 보시면요. 광고랑 커머스 부분에서 앞으로는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중장기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냐면요. AI 모멘텀이 너무 많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반기 같은 경우는 30여 개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100조 규모 이제 펀드를 조성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A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투자가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해질 것이다. 특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트레이딩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네이버 저는 나쁘게 안 봅니다.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5거래일 연속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들어왔어요. 기관 들어왔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해 가고 있긴 하지만 일정이 좋은 게 많습니다. 지금 뭐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유엔에서 AI 관련 약간 고위 관직자들 대상으로 한 회의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11월 같은 경우는 AI 서밋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진행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멘텀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수급도 좋고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5거래일 연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래량이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이 구간 자체가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122평선을 같이 수렴을 하면서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좀 보고 있고요. 자, 일단은 부정적인 거는 차트에 거의 다 선반영이 됐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매수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한시름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없으신 분들은 네이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긍정적인 답변 해주셨습니다. 일정 모멘텀도 있고 AI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기 때문에 네이버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현재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좋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AI 소프트웨어 섹터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한데 어제 브로드컴 실적이 잘 나오면서 AI 거품론 더 사그라들지 않았나 싶어요. 조금 전에 테이버 전문가님도 AI 거품론은 없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구글과 아마존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AI 소프트웨어주들은 다음 주에 어떤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시점에서 거품론은 사라진 게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어느 정도 거품론 사그라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브로드컴 실적이 완벽하게 없애줬는데, 자, AI 거품론은 제가 애시당초에 우리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었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빅테크 같은 경우 계속 투자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구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HBM 확보 싸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AI 쪽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뒷받침 되려면 자연스럽게 AI 소프트웨어가 같이 동반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지금 시점에서 사실 거품론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투심이 개선될 수 있는 내용, 뭐 환율이라든가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사실상 다음 주에 큰 파격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난하게 한동안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품론이 더해지면서 약간 부정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엮였었는데, 지금 그게 해소되면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제 뭐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외국인 투심 개선이 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까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이제 전반적으로 투심이 악화되면서 다들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네이버만 봐도 사실 답은 나와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29만 5천 원이거든요. 최근에는 2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심리 개선 효과가 더해지고 거래량만 더해진다고 하면은 저는 추세 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지켜보는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SK 하이닉스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또 한 번 우상향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글로벌 디램 점유율 1위라는 명성을 지켰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가 나왔죠. 그런데 이 재료가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눌림목에서는 꼭 모아가셔야 된다. 그쵸. 아무리 못해도 얘 같은 경우는 30만 원, 6천 원, 그러니까 전고점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추세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상승 탄력이 다시 한번 더해지고 있고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만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HBM뿐만이 아니라 구부가 D램,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믹스 개선 효과가 더해질 수 있는 게 바로 SK하이닉스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차세대 반도체 쪽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세대 반도체도 기대감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SK하이닉스 지금 외국인 매수세에 이어지고 있고 지금 기술적으로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박스권 안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지금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앞전에 7월 초보다는 지금 가벼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큰 거래량 없이도 유지가 되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퀄테스트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소부장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어요. 한미반도체랑 하나비전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비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HBM 장비 쪽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반도체 소부장단의 그런 움직임도 궁금해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이번 주에 대체로 다 반영이 됐고, 그래서 오늘의 질문도 다음 주에 또 기대를 해보게 되는 부분인데, 반도체 소부장의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에.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밸류체인 안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장비다. 왜 그러냐면은 투자가 일단 집행이 되고 설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바로 장비단인데, 장비 같은 경우는 저는 하반기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대만의 TSMC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생산시설 확대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나가는 분야가 HBM인 거 여러분들도 아시는데 이게 수요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뭐 우리 한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뭐 몇 개월치 물량 확보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계속해서 더 큰 물량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확대가 되고 결국에는 캐파가 확장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 움직일 게 바로 장비단이다 보고 있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가동률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소재 쪽을 보셔야 되고요. 일단 투자가 확대된다 그러면 장비 쪽인데 지금은 하반기에 다시 한번 투자 중심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장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뭐 일단 좀 갈립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정을 받다 보니까 약간은 조정 받으면서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가동률이 올라간다면 소재 부분을 집중해보고 또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장비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은 장비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종목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대체거래소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집중을 받았던 종목들 김윤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네, 조금 전 애프터마켓 마감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 확인해 봐야겠죠? 5가지 특징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오션입니다. 네, 오늘 파란불 짙게 나타났습니다. 하나 임팩트 파트너사가 보유하고 있던 하나오션의 잔여 지분 전량을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매각 대금은 마스카 프로젝트를 포함한 한미 조선업 협력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매도세가 거세졌습니다. 또 더불어서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책임론이 되도된 점도 영향을 미쳤고요. 오늘장 애프터마켓에서 4% 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LNC 바이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사가 개발한 차세대 스킨 부스터 리투가 국내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기존의 스킨 부스터가 단순하게 피부의 수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 리투는 피부 재생 자체를 개선하는데요. SNS를 중심으로 이 같은 소식이 퍼지면서 품절 대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장대 양봉 그려냈고요.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HMM입니다. 네, 오늘 포스코그룹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장 빨간불로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네, 다음으로 TXL 로보틱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최근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에 무인화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 쿠팡이 퍼스트 AI를 발표했죠. 네, 물류 현장에 AI와 로봇 투자를 확대했는데요. 네, TSR 로보틱스는 쿠팡의 파트너사로 알려지면서 부각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x4도 자리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갑작스럽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들려왔는데요. 289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소식 전해지면서 투심이 크게 악화됐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애프터마켓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눌 만한 종목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LNC 바이오입니다. LNC 바이오가 개발한 스킨 부스터 리투오가 국내에서 품귀 현상을 빚는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보였잖아요. LNC 바이오 제2의 파마 리서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떨까요? 다음 주 주가 전망은? 일단 뭐 다음 주 초반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하게 상한가로 말아 올렸고요. 네. 중요한 거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42,15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먼저 좀 봐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는데 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한 2년 동안 안 들어왔던 거래량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오늘 들어왔고 중요한 거는 또 상한가가 들어왔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오늘 직전에 본다라고 하면은 전고점이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에 4만 원이었는데 지금 전고점을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었고 2년 동안 안 들어온 거래량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다음 주 초반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리투오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 중심으로 해외 모멘텀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수출 기대감도 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적자를 이어왔습니다. 이어왔는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이 나쁜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약간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아무리 이제 개선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추경 매수는 위험합니다. 추경 매수 들어가실 자리는 아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초반까지는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미용기기 같은 경우도 지금 한알령 해제 기대감 더해지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NC 바이오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주 초반까지는 우리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송래 전문가님이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 섹터에 대해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인사이트는 어떠신지도 궁금하거든요. LNC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기 전까지는 하락과 상승의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동성이 크게 우리가 작용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상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한알령해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용기기 아직까지 시장 규모로 놓고 보면 가장 큰 시장이 사실 중국이에요. 자, 미용기기가 언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공을 했냐? 바로 2015년도 이후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화장품을 수출하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은 2015년 전에는 많이 보따리 형태로 많이 수출이 됐었어요. 근데 2015년 이후에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생산 공장까지 확대가 되면서 화장품 그리고 미용기기 쪽 굉장히 실적 개선이 뛰어났는데, 근데 이게 또 이제 사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위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한알령해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지금 가파른 성장이 이어오고 있는데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이미 선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전 사실상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약간 뒤늦게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화장품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거든요. 화장품 관련주 좀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은데 그 안에서도 약간 대형주, 중소형주 갈려 있습니다. 뭐 약간 대형주 같은 경우는 ODM 종목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코스맥스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코스맥스도 보면은 6월 25일 날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맥스도 뭐 전 세계 화장품 ODM 놓고 본다고 하면은 1, 2위 하는 기업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빠졌을 때가 저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급등 시작한 종목보다는 어느 정도 선도기업 위치를 가지는 화장품 기업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는 많이 오른 만큼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히려 화장품 ODM 쪽을 지켜보자. 그중에서 코스맥스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특징주 중에서 하나오션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마감했는데 이 하나임팩트 파트너스가 하나오션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는 소식에 오늘 약세를 보였잖아요. 블록딜 영향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이 충격이 좀 오래 갈지 궁금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헤드라인만 보고 판단하시면은 안 돼요. 좀 오. 전체적인 내용을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앞전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규모 유증했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뭐 유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자체가 기존 주주분들한테는 안 좋은 건 맞아요. 왜냐면은 내 권리가 희석될 수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미쳐진 건 사실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신사업에 투자한다, 혹은 기존 메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산 캐파를 증설한다. 아니면은 진짜 내가 돈이 없어서 운영 자금에 쓸 거야. 그러면은 운영 자금에 쓴다고 하면은 진짜 악재거든요. 하지만 신사업이라든가 메인 캐시카우 캐파를 확장한다. 이러면 호재로 인식이 되기도 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떤 목적이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해외에 이제 생산 거점을 확대를 하고 이제 조선업에 조금 더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오션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가 하나오션의 지분 4%대를 지금 전량 매각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이 목적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은 하나 에너지입니다. 하나 에너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 에너지는 그럼 누구 거냐? 김승현 회장의 새 아들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현금화를 시켜서 어디에다가 활용을 하냐,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마스가 협력의 일환으로 이제 미국 필리조선소에 7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그리고 LNG 쪽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 모멘텀에 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5%밖에 안 빠진 거예요. 사실 만약에 진짜 악재였으면은 저는 15% 이상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내용은 이거는 악재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투자의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계속 우상향을 했어요. 연초 대비했을 때 4배 정도 올랐는데 이게 진짜 악재면 오늘 15% 이상 빠져야 정상입니다. 아직까지 모멘텀 살아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게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 있죠. 차세대 이제 디젤 잠수함 도입 사업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부터 말씀드렸냐면 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능성 높다라고 보는 게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기종 자체가 경쟁 기종에는 없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요. SLBM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망 기간이 중요합니다. 자망 기간이 3주 이상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게임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르카 프로젝트 기대감도 더해질 것이다. 이 하나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가 한 10조 원 규모 됩니다. 이제 MR로 더해지면은 이게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가시화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도 우리가 조금 눌림목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것 자체를 보기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쓸까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하나오션 오늘의 이 소식이
지금 당장은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모멘텀도 살아있는 만큼 하나오션은 눌림목이 나올 때 우리가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체거래소에서 특징을 보인 특징주들 짚어봤고요. 이어서 금주 한방의 하이라이트 코너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선정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투자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상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식남녀 밴드에 들어가시면 쉽게 사연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투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 남겨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송률 매니저님. K푸드, K콘텐츠, K열풍. 흐름에 올라타고 싶어서 종목을 찾다가 더본코리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이름값 있는 대표의 기업이잖아요. 상장 초기니까 조정받다가 거래만 붙으면 쭉쭉 가지 않을까. 근데 말입니다. 거래는 안 붙고 뉴스만 붙더라고요. 오너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2분기 매출 742억 원, 영업 손실 전환, 작년 대비 매출 34.5% 급감. 신규 상장주의 반짝임은커녕 계속되는 우하향. 이제는 반등해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미 28,000원에 입장 완료. 그렇습니다. 물렸습니다. 아주 단단히요.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순 없었습니다. 악재는 다 반영됐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송률 매니저님이 보시기에 더본코리아는 진짜 바닥을 찍은 걸까요? 지금이라도 더 들고 있어야 할지, 손절하고 K푸드 열차는 다음에 타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선은 시청자분께서 더본코리아 진짜 바닥인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보유자 입장에서 이 더본코리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아니 K푸드 열풍 좋아요 여러분들. 좋은데 어쩌다가 이쪽으로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선을 잘못 잡으셨습니다 여러분들. K푸드 열풍이랑 사실상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식자재를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 지사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게 차지한 것도 아닌데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조심스럽죠. 아무래도 이제 네. 상장 이후에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64,500원까지 갔다가 오늘 종가가 25,500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이 바닥이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아직은 저는 좀 섣부르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개선된 시그널이 안 나왔고, 자 일단은 밸류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저평가거든요. 저평가가 단순히 주가가 바닥에 가서 그 저평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 대비 이제 밸류를 봤을 때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좀 돌리고 있는데 더 빠질 것 같아요. 더 빠질 것 같고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거가 뭐냐면은 상장 이후에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상장 이후에 지금 영업 손실도 일단 마이너스 기록을 했고 매출액도 감소를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 뭐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백다방 매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백다방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전체 매출 100% 중에 80%가 가맹 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가 위축이 되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매출의 직격탄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일단 타겟책도 내놨습니다. 이제 해외로 소스를 수출하겠다 이런 내용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매출로 연결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단순 기대감에 올라가기에는 모멘텀이 약합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얼마 정도 급등을 했냐면은 한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어요. 20%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덕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개선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이 3,500억이 넘습니다. 3,800억인데 사실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직영점이 별로 없죠. 별로 없고 지금 거의 다 가맹 사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법 리스크까지 아직 해소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일단은 물리셨는데 저는 여기서 추가 대응은 안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추가적으로 대응할 구간이 아니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형성이 되고 다시 한번 추세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음봉 보시면요 한 8음봉, 5음봉 나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타깝지만 일단은 홀딩 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대응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은 좋고 좀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의 직원에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저희가
보지 않고 일단은 홀딩해주는 전략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K푸드 좋다, 노선을 잘못 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K푸드에 대해선 그래도 긍정적이실까요? 아, 그럼요. 네. K푸드 너무 좋죠, 여러분들. 지금 또 최근에 이제 열풍도 다시 한번 불고 있기 때문에. 캐대헌 열풍도 불었죠. 맞습니다. 이 캐대헌 열풍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K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수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최근에 공장 증설하고 캐대헌 효과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을 사셨어야죠. 좀 안타깝습니다. 한 4주 정도는 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또 사자보이즈 의상을 또 입고 오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사자보이즈. 저 그거 안 봤어요. 네. 안 보셨나요? 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사연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상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짚어주시는 송률 전문가님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투자 성향이 안전 제일입니다. 손실은 적지만 수익은 확실한 투자 스타일을 지향해서 송률 전문가님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요. 다시 주목받고 있는 로봇주에 대한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유증 사태를 보아도 그렇고 실적이 제대로 된 기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 선뜻 매수를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2차 전지처럼 기대감만 가득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서 밀려버리는 건 아닐지가 걱정스러운데요. 피지컬 AI나 국내 정책적인 부분을 보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건 맞는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인데 로봇주를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매수한다면 클로봇 같은 소프트웨어 쪽을 보는 게 좋을지, 송률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꼭 1등 하시면 좋겠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빠르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연자분께서 로봇주는 꾸준히 우상향할 것 같고 기대감은 있다. 근데 실적이 아쉽다라고 해주셨어요. 이 로봇주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적 가시화가 가장 낮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로봇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막 걸음마 떼는 수준이에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점유율을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산에 많이 밀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원가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데 기술력으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하드웨어 쪽은 투자 심리가 많이 죽고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클로봇도 지금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클로봇도 나쁘진 않습니다. 클로봇이 뭐 하는 회사냐?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제조사가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로봇들을 하나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제어해주는 그런 이제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바로 클로봇인데, 클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호텔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일반 사업장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클로봇 같은 경우는 성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하지만 실적 가시성이 아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매출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개선이 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우리가 시장을 확대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고점 구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2만 초반 구간으로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고, 클로봇을 만약에 갖고 계신다 하신 분들은 전고점 부근 주변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000원이 이제 저항 매물대인데 얘 약간 심플하게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 안에서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 박스권 같은 경우도 한 6개월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셨다가 상단에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연평균 15%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정책 기대감 더해지고 있죠. 노란봉투법 통과가 됐습니다. 로봇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로봇주들 이제 어디로 봐야 되냐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약간 하이브리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좀 우리가 한쪽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것도 괜찮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삼성에서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투자 들어갔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협동 로봇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은 없었지만 사연자분의 질문을 지금 다 답변해 주셨어요. 사연자분 다시 돌려보시면서 하나하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게 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다 못 푸신 것 같은데 어디에서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했고요. 제가 아까 낮에 네이버 밴드에다가 엔터주랑 로봇주 지금 투자 포인트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게시를 해놨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 하셨다고 하니까요. 네이버 밴드 송률 전문가님 밴드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